오디오로 만나는 팩빵기행! 팟캐스트 아니고 이건 빵캐스트! 나에게도 빵빵한 하루가 필요해. 안녕하세요. 나에게도 빵빵한 하루가 필요해 개띠랑 다솜 두루입니다. 이제는 여름에 대해 말할 수 있다. 흘러간 것과 보낸 것은 다르지만 지킬 것이 많은 자만이 문지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지기는 잘 잃어버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 다 훔쳐가도 좋아. 문을 조금 열어두고 살피는 습관. 왜 어떤 시간은 돌이 되어 가라앉고 어떤 시간은 폭풍우가 되어 휘몰아치는지.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솔직해져야 했다. 한쪽 주머니엔 자결하는 태양을, 한쪽 주머니엔 장마를 담고 걸었다. 뜨거워서 머뭇거리는 걸음과 차가워서 멈춰서는 걸음을 구분하는 일. 자고 일어나면 어김없이 열매들은 터지고 갈라져 있다. 여름이 내 머리 위에 깨트린 계란 같았다. 더럽혀진 바닥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여름은 다시 쓰일 수 있다. 그래, 더 망가져도 좋다고. 나의 과수원, 슬픔을 세는 단위를 그루라 부르기로 한다. 눈앞에 너무 많은 나무가 있으니 영원에 가까운 헤아림이 가능하겠다. 오프닝에서 들려드린 시는 안희안 시인의 시집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들에 있는 열과라는 시인데요. 나의 여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로 65회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이 여름이 마냥 덥고 힘든 계절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시를 읽고 나니까 또 여름이 주는 여유를 즐기면서 여름 속에 있는 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두 분은 오프닝에서 들려드린 이 시를 듣고 어떤 생각이 났는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좀 어려웠어요. 어려운데 제가 느낀 것은 이 여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뭔가 이분이 여름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었었나? 여태까지. 왜냐면 이제는 여름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태까지는 이런 여름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느낀 점을 시로 표현을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그래 더 망가져도 좋다고 요 부분이 저는 좀 놀랬어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더럽혀진 바닥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여름은 다시 쓰일 수 있다. 그래 더 망가져도 좋다고. 이런 게 어찌 보면 이 여름을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다면 나는 여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더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저는 사실 여름이라고 하면 저는 좀 여름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도 좀 요즘에는 좋아지고 있어요, 여름이.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도 여름이 주는 의미가 달라지고 있고, 이제는 나도 여름을 좋아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저에게도 여름의 의미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시를 보면서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여름의 의미에 대해서. 네, 저는 나무를 봐도 그냥 지나쳤었는데요. 근데 이 시를 읽고 나서 나무들 더 자세히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의 일상이 평범한 하루 같고 늘 먹는 빵 같지만 이렇게 모두와 같이 나누면 특별한 하루가 되고 특별한 빵이 됩니다. 여름방학 특집 제2탄과 함께 나에게도 빵빵한 하루가 필요해 시작하겠습니다. 빵빵. 여름이었다. 지난 64회에 이어서 여름방학 특집 2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여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름에 관해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혹시 또 여름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여름에 대해서 여름을 또 깊게 또 이야기를 나누니까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바다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게 바다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데 또 여름 바다 하면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바다가 좀 떠오르고 계곡도 떠오르는 것 같아요. 뭔가 계곡은 여름에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좀 공간인 것 같아서 계곡 같은 것이 좀 떠오르고 또 저는 수박 이런 게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과일이잖아요. 네. 여름에 맛볼 수 있는 그 여름의 맛 네. 수박이 좀 떠오릅니다. 수박 드셨나요? 먹긴 했어요. 그 최근에 그 고향 갔을 때 어머니가 주셔서 먹었는데 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먹지 못하지만 먹게 되면 정말 좋아하는 과일이라서 그 어머니가 잘라주니까 더 네.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혼자 자취하면서 먹기에는 수박이라는 과일은 사실 쉽지 않은 과일이잖아요. 뭔가 그렇죠. 그 수박을 이렇게 잡는다는 표현을 저희 어머니는 하시는데 그 수박에 이렇게 손질하는 것도 되게 번거롭고 하잖아요. 그 한 통을 이제 사게 되면은 그걸 또 잘라서 소분해 놓는 것부터 해서 일도 많아지고 맞아요. 그걸 다 먹는 것도 사실 일이고 맞아요. 후처리도 좀 힘든 것 같아요. 막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이 못 먹게 되는 과일인 것 같아요. 혼자 살 때는. 맞아요. 그래도 또 키워드만 듣기만 해도 또 시원해지는데요. 캣띠랑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 시원한 음식들이 생각나는데요. 두루님이 얘기하셨던 수박도 생각나고 복숭아도 여름 과일이잖아요. 복숭아도 생각나고 그리고 냉면도 생각납니다. 냉면은 비빔냉면, 물냉면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저는 반반이요. 요즘은 비빔냉면에도 이렇게 물을 많이 부어서 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또 골고루 먹으면 또 시원하고 또 맛있죠. 다솜님은 그럼 어떠신가요? 저도 키워드로 한번 떠올려 보면 태양, 바다, 파도, 초록, 복숭아, 아이스크림 이런 키워드들이 생각이 납니다.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데요. 네, 아이스크림 또 빠질 수 없잖아요. 꼭 먹어줘야 되는데요. 여름에 이 아이스크림 꼭 생각난다 하는 것이 있는지 그것도 또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진짜 어릴 때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어요. 특히 대구에서 살았다 보니까 네. 그 너무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는데 좀 뽕따 그 소다 맛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뽕따가 좀 많이 떠오르고 네. 그리고 스크류바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또 혓바닥 빨개지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와라고 해서 그 퍼먹는 거? 네. 그거 진짜 그 특히 누나가 좋아했었거든요. 저보다도. 네. 근데 누나 먹을 때 그냥 같이 사가지고 저도 먹고 그랬는데 그것도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스크루바랑 조스바 좋아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그 롯데리아에서 파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거랑 토네이도도 좋아해요. 저는 초코 아이스크림 좋아해서 뭐 빠삐코 뭐 이런 친구들. 맛있죠? 네, 그런 것도. 네네네. 좋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벌써 시원해지는 기분이 드는데요. 다양한 여름 이야기와 함께 빵빵해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빵빵 여름이었다. 오늘 또 질문 같이 나누면서 또 여러 여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두루님이 해주신다고 하셨죠? 네,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여름 하지 못해서 아쉬운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여름에는 제대로 된 휴가를 못 갔던 것 같아요. 그 휴가라는 게 뭐 그냥 집에서 쉬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 뭐 어디 뭐 여행을 간다거나 어디 피서를 간다거나 뭐 해외를 간다거나 뭐 이런 거를 제대로 간지를 못해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번 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름이 얼마 남진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좀 그래도 여름 휴가다운 휴가를 좀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꿈꾸는 뭔가 휴가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꿈꾸는 거는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바다나 계곡이나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물장구 좀 치고 수박 썰어 먹고 그런 것들이 좀 저에게는 휴가다운 휴가라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어릴 때 그렇게 가족들이랑 아니면 뭐 친척들이랑 이렇게 갔던 기억이 너무 좋았어서 그런 게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럼 다솜님은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다 수영을 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것으로 한번 꼽아보고 싶은데요. 바다 수영은 사실 그 로망
버킷리스트 살면서 꼭 한 번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어서 하지 못하고 가면 아쉬운, 그러니까 여름이 끝나갈 때쯤 바다 수영 못했네 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아직 여름이 남아있으니까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바다 수영을 한번 올해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수영을 잘 하시나요? 네, 그래도 엄청 못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물에서 노는 거는 좋아하는데 물놀이를 하러 가는 그런 일련의 그런 과정들이 조금 귀찮아갖고 그게 조금 머뭇머뭇거리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또 물놀이 하고 나서 또 막 씻고 맞아요, 뭐 맞아요. 갈아입고 맞아요. 이런 거 말씀하시나요? 네네네. 그대로 그냥 퐁당 갔다가 그냥 바로 어떻게 나오면 좋은데 또 물놀이 갔다 오면 또 이렇게 정비해야 할 것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한편으로는 귀찮다고 생각이 또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바다 수영을 하고 싶으신 거죠? 네, 뭔가 그 드넓은 바다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슉슉슉슉슉 이렇게 수영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개띠랑님은 있으신가요? 네, 저는 동네 빵집에서 파는 여름 한정 팥빙수를 못 먹어서 아쉬웠습니다. 그 빵집이 팥빵이 맛있는데요. 한 9월쯤에 빵집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팥빙수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알았을 때는 그 전주에 이미 팥빙수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먹어봤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해는 꼭 먹어보자 라고 했는데 아직 안 먹었습니다. 올해는 그 빵집이 지금 개시를 했나요? 팥빙수를? 오며 가며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8월이니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름방학 특집이 끝나가기 전에 혹시 드셨다면 말씀해 주세요. 같이 또 이렇게 시원함을 나눠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여름이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는 시간이 있나요? 라고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더운 것을 진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더우면 완전 거의 말도 제가 없고 고개를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내리꽂고 최대한 햇빛을 이렇게 피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여름이 좀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는 시간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을 때 비로소 정말 이건 여름이었다라는 느낌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름이었고 뭔가 바다에 한 번쯤은 가게 되는데 그때 그런 파도 소리 들을 때 이게 바로 여름이지 라는 생각이 또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어떠신가요? 그 여름에는 좀 생명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푸릇푸릇한 풀들도 그렇고 뭐 나무들도 그렇고 또 움직이는 동물들도 그 움직임이 되게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좀 정말 여름이구나 이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추워지고 이러면 또 동물들은 또 잠을 자기도 하고 뭐 움직임이 좀 느려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무들도 풀들도 모습이 바뀌고 근데 또 여름에만 볼 수 있는 그런 생명들의 모습들이 또 저에게는 여름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저도 비슷한데요. 저는 아침 7시라고 시간을 말해보고 싶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운동하러 나오거든요. 운동하러 나오면 개미들이 엄청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개미들을 보면은 나도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시간이 가장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개미들 만나셨나요?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가볼까요? 네, 다음은 여름을 기대하게 하는 풍경이나 장면이 있나요?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여름하면 자연바람 솔솔 부는 그늘 아래에 돗자리 깔고 누워있는 장면이 생각나요.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뭔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시원할 것만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해본 적 있으신가요, 두 분은? 저는 아무래도 어릴 때 그 옛날에 할머니 집 살 때는 마당도 있었거든요. 그 마당에서도 막 그렇게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더우면 막 아버지가 막 등목해준다고 막 하고 수박 먹어라 이러면 수박 같이 먹고 그것도 마루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 집에 네. 그 나무로 된 그런 네네네. 마루 있잖아요. 또 그런 데서 또 같이 모여서 막 과일 먹고 그런 기억들이 나서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었어요.
저는 평소에도 뭐 잘 누울 자리 보고 잘 밖에서도 잘 누워 있기 때문에 돗자리가 없어도 사실 잘 누워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늘 아래 제가 눕고 싶으면 또 때로는 이렇게 어른이 돼서 또 잘 누워 있는 것 같아요. 여름에도 잘 누워 계신가요, 밖에서? 네, 뭔가 산 같은 데 오르거나 뭐 그럴 때는 잘 이렇게 한 번씩은 누워 보는 것 같은데 그 누워서 보는 풍경이 또 다르고 시원함도 더 배로 느껴지고 하더라고요. 저도 두 분이 말해주신 그런 장소에 가서 한번 누워보고 싶네요. 다솜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여름을 기대하게 하는 풍경이나 장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매미 소리나 저 또한 그늘 아래 이런 장면들 뭐 모래사장이 있고 뭐 바닷소리 파도 소리가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벌레 쫓는 그 쑥 냄새 향 모기 향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그런 냄새들까지 이렇게 냄새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런 장면들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약간 저녁이 이렇게 되려고 할 때쯤에 장면들 키워드들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런 장면들이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생각만 했는데도 이미 그 피서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까요? 거기서 뭐 이렇게 숯불 펴고 고기 이렇게 치치 이렇게 구워야죠. 그런 또 생각이 납니다. 맛있겠네요. 두루님은 있나요? 이런 여름을 기대하게 하는 풍경이나 장면이? 네, 저는 좀 독특하게 그 교차로의 풍경을 좀 생각해봤어요. 교차로 이렇게 횡단보도가 이렇게 막 이렇게 크로스도 돼 있고 각각 또 길을 건널 수 있는 그런 교차로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엄청 많고 근데 다 더워서 막 이렇게 막 손부채질하고 누군가는 막 선풍기 이렇게 쐬고 그러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막 이글이글 거리는 그 아스팔트 위에 네. 사람들이 막 그러고 있는 네.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신호가 딱 켜지면 딱 건너는 그 크로스하면서 건너는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뭔가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게 좀 떠오르면서 이렇게 더운데 저 사람들은 어디를 저렇게 바쁘게 또 가는 걸까? 그런 생각이 또 들면서 저는 그래서 이 여름 하니까 그런 영화의 한 장면 같은 풍경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름이면 다시 찾는 영화, 드라마, 책, 음악 등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역시 공포 영화가 좀 떠오릅니다. 여러 가지 공포 영화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런 공포물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부러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거는 엄청 그런 공포는 아닌데 조스 이런 영화 있잖아요. 그 바다를 또 배경으로 하기도 하고 네. 엄청 옛날 영화이긴 하지만 그런 조스 같은 그런 영화도 좀 떠오르고 또 옛날에 그 예능에 한창 남양 특집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예능을 좀 찾아보기도 해요. 그때 그 연예인들이 뭐 들려주는 실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녹음실 막 귀신. 네네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이렇게 되는 맞아요. 거예요? 효과도 그렇고 뭐 갑자기 일부러 놀래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 막 찾아보기도 하고 요즘에 또 다시 시작된 것 같은데 그 심야괴담회라고 항상 찾아보는 거예요. 저는 너무 재밌어서. 네. 특히나 또 여름이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자주 보고 그래서 좀 공포물이 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럼 생각나는 그런 이야기 하나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생각이 나는 이야기는 어떤 그 공포 유튜버가 계신데 네. 그분이 이제 한강에 놀러를 갔어요. 근데 네. 낮이었대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낮이었는데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치킨을 먹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언뜻 저기 건물을 봤는데 옥상에 누가 서 있었더래요. 그래서 뭐지? 저기 왜 사람이 있지? 그랬대요. 그래서 친구한테 저기 사람이 있어 그랬는데 그 친구는 없는데? 이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닌데 있는데 그러고 그냥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치킨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옥상에 있던 사람인지 뭔지 모를 전제가 툭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분이 엄청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야 저기 사람이 떨어졌어 이랬는데 어디 없어 막 그런 거예요 친구가. 네. 근데 다시 아닌가 잘못 봤나 하고 다시 봤는데 또 그 자리에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또 떨어지는데 그게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래요. 네. 떨어지고 다시 올라오고 떨어지고 다시 올라오고 어느 순간 보니까 안 보이더래요. 그 존재가 이제
저기 가까이에 있었다는 거죠. 그 한강 그 먹고 있는 거기 근처에. 그래서 점점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런 것들을 여름이면 다시 찾는데 그렇게 찾고 나면 좀 시원해지는 기분이 드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막 소름이 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게 온도가 낮아지는 기분이 들고, 제가 몰랐던 이야기인데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만나면 또 이렇게 짜릿하기도 해서 잠깐 여름의 더위를 잊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그 음악을 들으면서 여름이구나를 이렇게 느끼는데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오아시스라는 음악을 듣습니다. 여름이 되면 그 들으면 시원해지고 신나가지고 여름이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 노래 이 노래인가요? 넌 나의 바다야 이 노래인가요? 맞아요. 저도 그 노래 좋아하는. 그리고 시작할 때 와 여름이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들으면은 진짜 신나요. 맞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와글와글하고 약간 그런 여름다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요. 네, 두 분도 다 아신다고 하니까 더 신나네요. 이따 또 들어봐야겠네요. 또.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상하게 그 MBC에서 했던 궁이 좀 떠오릅니다. 그 실제로 그 방영했던 그 시기는 겨울에서부터 봄이더라고요. 다시 찾아보니까. 근데 뭔가 그런 싱그러운 분위기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유치하기도 하지만 그때 그런 풋풋함도 가지고 있는 드라마라 그런지 여름이면 또 한 번씩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또 보셨나요? 그 엄두가 안 나서 한 번 시작하면 제가 쭉 그 달리거든요. 드라마를.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속 밤새 며칠째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지만 꼭 이 여름이 가기 전에 꼭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여름은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여름이 청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름에 덥고 약간 습하기도 하면서 그런 것들이 환경적인 것들이 또 힘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싱그럽고 뭔가 활기차고 밝은 그런 에너지를 주는 느낌도 느껴져서 그 청춘도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저에게 있어서 여름은 청춘 같다라고 생각이 또 듭니다. 지금 청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청춘은 바로 지금 또 청바지. 청바지이죠. 지금이죠, 지금 또. 그러니까 언제든 사실 청춘이라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에게는 지금이 바로 청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저에게 여름은 1년의 중간 계절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계절이라서 그런지 제가 올해 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서 보람있고 알찬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가 올해 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어서 좋아요. 그것도 인생으로 또 전체 인생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도 좀 여름을 지나고 있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네요. 여름이었다네요, 정말. 아직 여름 진행 중이다. 여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도로님은요? 저에게 여름은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하면 많은 감각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계절에 비해서. 왜냐면 겨울은 뭔가 춥다 뭔가 이런 거에 좀 집중이 돼 있다면 여름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막 가끔은 짜증이 나기도 하고 막 땀이 막 엄청 주룩주룩 나서 막 옷이 막 젖기도 하고 가끔은 또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막 또 비에 젖기도 하고 그러면 또 언제는 또 짜증이 나기도 하고 언제는 또 좋기도 하고 뭔가 이런 다양한 감각들을 느낄 수 있어서 내가 살아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생명들의 움직임도 보이니까 뭔가 내가 진짜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내가 정말 살아있어서 이런 감각들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세계에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여름이라는 게 좀 그 의미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제가 태어난 계절이기도 해서 더더욱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여름이 주는 의미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좀 더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여름이란 계절에도. 해마다 그런 여름이 주는 의미들을 또 생각해보는 것도 또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도 빵빵한 하루가 필요해. 여름방학 특집 2탄 여름이었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냥 흘러갈 수 있는 이 여름을 함께 이야기 나누니 더 색다르고 마음까지 빵빵해지는 기분이 드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의 여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여름을 잘 보내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듣고 계시는 플랫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에게도 빵빵한 하루가 필요해서는 모두가 하루를 빵빵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음원을 준비했습니다. 개띠랑 유니버스. 빵빵 ASMR. 오늘의 음원은 개띠랑님이 준비한 음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음원은 여름바람 소리인데요. 여름에 은은하게 부는 바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빵빵 ASMR을 보내고 싶은 분들은 개띠랑 유니버스 인스타그램 DM이나 네이버 카페에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띠랑의 여름 바람 소리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빵빵. 다들 빵빵한 하루 만드시고 행복하고 즐겁고 알차게 보내세요. 또 돌아올게요. 빵빵. 웃음소리 가득한 봄돌이 하루가 빛나는 이 순간 우리 모두 빵빵한 하루 다 같이 소리쳐